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구리안보 증진을 위한 부담스러운 EPA 규제 완화 승인 이런 제목이 붙은 백악관 공식 문서입니다. 네. 당신께서 이제 공유해 주신 이 자료인데 이걸 보면서 구리 재련 산업에 대한 특정 환경 규제가 왜 또 어떻게 완화됐는지 그 배경 논리는 뭐고 또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뭐 발표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정보, 맥락을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내용부터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그 포고문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특정 구리 시설에 대해서 2년간 규제를 미뤄준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딱 특정 구리 재련 시설 한 곳을 콕 집어서요.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했던 EPA, 그러니까 환경보호청의 배출 기준 있잖아요. 그거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해준다는 거예요. 아, 2년 동안? 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바이든 행정부 규정이 나오기 전에 적용되던 예전 EPA 기준, 그것만 지키면 된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조치의 명분으로 국가 안보를 딱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 재련 시설이 국가 안보에 너무 중요해서 과도한 규제 지키느라 비용 부담 때문에 문 닫거나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단순히 뭐 경제적인 이유 이런 걸 넘어서 국가 안보라는 말이 나왔네요. 특정 산업시설 운영을 국가 안보랑 바로 연결시킨다는 게 이거 상당히 좀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자료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보통 환경 규제 얘기하면 뭐 환경 보호냐 아니면 경제적 비용이냐, 여기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렇죠. 늘 그 사이에서 고민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안보라는 훨씬 무게감이 다른 프레임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 만드는 구리가 예를 들어 국방 시스템이나 뭐 핵심 인프라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이 멈추면 단순히 경제 손실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바로 위협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특정 산업 규제 문제에 국가 안보 논리를 딱 적용해 버리면 사실 논의의 판 자체가 좀 달라지고 반대 의견 내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안보. 딱 한마디면 사실 다른 논리가 끼어들기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 규제 완화라 나오게 된 그 배경,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EPA 규제가 왜 그렇게까지 부담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건지 그걸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된 특정 배출 기준, 특히 뭐 대기 오염물질 관련 기준들이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요. 네? 이 자료 주장은 뭐냐면 이 기준을 맞추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 현재로서는 뭐 상업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아, 기술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너무 비싸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거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거의 뭐 달성 불가능한 unachievable 요건을 산업계에 그냥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뭐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업 자체가 문 닫을 수도 있다, 생존을 위협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만약 이 기준 그냥 밀어붙이면 해당 재련소가 그 막대한 투자 비용 감당 못하고 결국 폐쇄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 인생이죠.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한 기업 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미국 내 구리재련 산업 현황이랑 연결되는 거겠네요. 자료 보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구리재련소가 딱 2곳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미국 내 구리 공급망이 얼마나 좀 아슬아슬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딱 2곳에 의존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라도 이런 규제 문제로 뭐 가동을 멈추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 그 파장이 그냥 그 회사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이 자료는 그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들을 우려하는 건가요? 자료에서 여러 가지를 쭉 나열하는데요. 우선은 국가 산업 기반 자체가 약해진다는 거죠. 국내에서 구리를 재련할 능력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광물 자립도도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외국, 특히 뭐 미국이 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들의 처리 능력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전력망 안정에 필요한 구리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국내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고순도 구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아, 반도체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잠재적인 적대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 규제 하나가 줄줄이 엮여서 국가 경제 그리고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데요. 환경 규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거시적인 안보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업 하나 살리자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 조치를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 안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자료에서도 그런 맥락을 설명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구리재련소 규제 완화가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예외적인 조치가 절대 아니다, 이걸 강조해요.
오히려 환경 기준을 정할 때 경제적인 번영이나 국가 안보 같은 현실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접근 방식, 자료 표현으로는 실용적인 접근, 프래그매틱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아, 실용적 접근? 네. 그러니까 환경 보호라는 어떤 이상적인 목표와 실제 산업 현장의 조건, 그리고 국가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실용적 접근이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례들을 들어서 이 실용적 접근을 뒷받침하고 있나요? 자료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인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바마 행정부 때 핵심 환경 정책이었던 청정 전력 계획, 클린 파워 플랜 있잖아요. 그걸 폐지하고 2019년에 저렴한 청정 에너지, 어포러블 클린 에너지 규칙이라는 걸로 대체한 걸 듭니다. 아, 네, 그게 있었죠. 이 새 규칙은 발전소들 일자리 지키면서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어취버블 수준에서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목표치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더 봤다는 거죠. 청정 전력 계획 폐지가 대표적인 사례군요. 또 다른 예시도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그 풍력 발전기 확장에 좀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언급합니다. 물론 풍력 발전이 청정 에너지인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뭐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한다거나 하는 환경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단순히 친환경 이름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영향도 고려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그런 뉘앙스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너지 우위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석유나 가스 생산을 막 장려했던 것을 예로 들어요. 이걸 통해서 외국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환경 감독은 실용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했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실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흥미롭네요. 들어보면 환경 정책에서 일관되게 실현 가능성, 경제적 파급 효과, 국가 이익 이런 것들을 좀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확실히 보이네요. 혹시 이번 구리 재련소처럼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준 다른 사례들도 언급이 되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번 구리재련소 케이스처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딱 이 이유로 비슷한 2년간의 규제 유예 조치를 받은 다른 산업 부문들이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네, 석탄 발전소, 그리고 미네소타 북부에 있는 타코나이트 철광석 처리 시설, 또 특정 화학 제조업체들이 그 예시로 나옵니다. 이 화학 제조업체들은 뭐 반도체 만들 때, 의료기기 살균할 때, 첨단 제조 공정, 그리고 국방 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곳들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가 안보 필수 산업이다. 이런 명분 아래서 규제를 완화해 준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군요. 석탄, 철광석, 화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미 있었다는 거네요. 이 결정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딱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환경 규제를 적용할 때 일종의 뭐 예외라든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선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특정 산업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딱 규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규제 완화 조치가 과연 얼마나 일관성 있게 또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적용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건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네, 국가 안보라는 그 명분이 혹시 때로는 좀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아니면 뭐 특정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는 없는지, 이런 비판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국가안보라는 딱지의 적용 기준, 그리고 그 투명성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환경 규제 완화 말고 또 다른 정책 수단도 같이 언급하고 있다고요. 네, 그 무역 정책과의 연계,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인데요. 자료는 외국, 특히 뭐 특정 국가들이 너무 과잉 생산을 해서 미국 내 구리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이게 결국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식하에서 국내 구리 생산 기반을 좀 강화하고 불공정 경쟁을 막겠다 이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했다고 언급해요. 이 법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조항이거든요. 아, 232조. 네, 구체적으로는 구리 수입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0%라는 꽤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조치인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환경 규제를 완화해서 국내 생산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관세를 딱 매겨서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 낮추는, 이거 뭐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같이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국내 산업 보호하고 국가 안보 강화한다, 이 목표를 위해서 규제와 무역 정책을 동시에 딱 활용한 셈이네요. 네, 그렇죠. 제시된 그 전반적인 철학을 좀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 뭐 경제 혼란이나 산업 기반 붕괴를 막 일으킬 위험이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환경 규제를 강요하기보다는 산업계가 좀 시간을 갖고 기술 개발 같은 걸 통해서 스스로 좀 더 나은 배출 저감 방안이나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겠다. 뭐 이런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로 막 밀어붙이기보다는 인센티브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좀 점진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런 접근 방식이
환경보호 목표 달성에는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그냥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지금까지 규제 완화의 내용, 배경,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와의 관련성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얘기가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당신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냥 뭐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산업 정책 이야기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우리 삶이랑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구리 재련 산업 이야기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좀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이 막 얽혀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그리고 국가 전체의 전력망이나 국방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구리라는 기초 소재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죠. 따라서 이 구리 공급망이 안정적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뭐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랑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반도체 부족했을 때 겪어봤듯이 어떤 특정 소재나 부품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 생각보다 파장이 정말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또 환경보호라는 우리 시대의 정말 중요한 가치잖아요. 이것과 경제적인 현실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어떤 전략적인 이익 사이에 그 복잡한 함수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뭐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도 해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도 지켜야 하잖아요. 이 가치들이 서로 막 부딪히거나 좀 긴장 관계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문서는 바로 그 어려운 질문, 즉 환경 기준을 강화해서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여기서 비용은 경제적, 사회적, 안보적 비용 다 포함해서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가? 이 고민을 담고 있는 아주 생생한 사례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특정 정책 결정이 바로 그 핵심적인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환경, 경제, 안보 이 세 가지 축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군요.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구리 재련 시설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도입된 EPA 환경 규제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백악관 자료는 그 이후로 해당 규제가 요구하는 기준이 현재 기술 수준이나 비용 면에서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고 이걸 무리하게 강행하면 핵심 산업이 무너지고 필수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외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심각한 국가 안보상의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런 결정이 환경 문제를 다룰 때도 경제 활동이나 국가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이른바 실용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정리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당신께서 한번 스스로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문서는 환경 규제를 만들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주 근본적인 어려움 하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규제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기술이 아직 상업적으로 널리 퍼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술은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커서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아,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특히 구리 재련처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 환경보호라는 장기적인 목표가 당장의 기술적인 한계나 경제적인 압박과 딱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최선의 길은 뭘까 하는 거죠. 글쎄요. 기술이 발전하고 비용이 낮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경제적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기술 혁신을 억지로라도 끌어내야 할까요? 혹은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환경 목표와 경제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어떤 제3의 창의적인 정책 해법은 없을까요? 제3의 해법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정부가 기술 개발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규제 유예 기간을 주되 그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기술 개발 목표 같은 걸 설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환경과 경제 안보라는 이 복합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백악관 자료를 통해서 구리 재련 산업 규제 완화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넘어서 환경 정책 또 산업 경쟁력, 국가 안보가 얽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